안녕하세요. 저는 퇴사를 꿈꾸며 육아휴직을 덜컥 내버린 20년차 직장인 미카엘입니다. 돈 안 들이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재미에 들어온 것은 1인 기업, 디지털 노마드 같은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유튜버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님은 많이들 아시죠? 왕초보도 해볼 수 있는 무자본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쪽이 전문 분야이고요. 접근성이 높은 만큼 신사임당이라는 브랜드가 떡상을 하면서 그 분야의 유입 인구도 많아져서 지금은 너무 레드오션이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만 그만큼 경쟁은 덜 심하고 돈은 더 되는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기타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사임당님의 이 클래스 101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뭐든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아이템은 안 해볼 이유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강의를 완강하지도 않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분야가 너무 레드오션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돈이 안 된다고 판단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에 나온 이후에 한 직장에서 월급쟁이 생활만 20년을 했고 무언가를 제가 직접 팔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또 딱히 뭔가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경험조차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들 저와 같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다 망했을 겁니다. 편의점 정도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살면서 한 번도 관심도 가져본 적 없는 분야,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분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좋은 상품, 많은 고객들이 찾는 상품,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 나에게 그런 상품을 찾아내는 눈이 있는가? 구매 행위 자체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찾는다 한들 거래처를 뚫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가? 냉정히 판단했을 때 이 분야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인 건 맞지만 나라는 사람의 경쟁력이 발휘되는 분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는 예스라는 대답이 도저히 나오질 않더라고요. 둘째는 검색 상위 노출. 이건 유튜브나 블로그 하는 분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는 검색에 노출 잘 안 되면 어때요? 당분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검색 노출 싸움에서 지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구조잖아요. 팔아야 하니까. 안 팔리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그리고 셋째는 상세 페이지 잘 꾸며서 구매 전환율 높이기. 이걸 잘하려면 일단 글쓰기 능력 필수이고요. 사진도 잘 찍어야 하고 포토샵 같은 걸로 카드 뉴스도 예쁘게 만들어야 해요. 소위 말하는 내가 잠든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려면 남들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이런 쇼핑몰 구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는 절대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성공한 누군가가 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다니쌤, 허대리 같은 분들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이분들이 쓴 책도 다 사서 읽었습니다. 두 분이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니쌤의 표현으로 하면 1인 지식 기업이 되어 세상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을 개인을 브랜딩을 하고 강의나 컨설팅으로 확장을 시키고 단편적인 지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팔고 종이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인쇄 수입은 물론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몸값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식이 유튜브 수익, 책 판매 수익, 강의 수익, 컨설팅 수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이는 허대리님이 수익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위의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적기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하나의 소스가 플랫폼의 형태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완전 별개의 다른 세상,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인 지식기업, 수익의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참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제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참 막연하고 깝깝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딱히 세상에 팔만한 지식 같은 게 당장 갖춰진 게 없습니다. 다니쌤은 유튜브 시작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시는 게 이분의 필살기였습니다. 그 강력한 원소스를 바탕으로 유튜브 상에서 더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넓혀갔죠. 제 아내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검색하다가였다고 합니다.
엔잡하는 허대리님은 거창하게 월 1,000만 원 벌기 이런 거 외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작고 귀여운 돈이라도 월급 외 수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쌓이면서 앞서 언급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갖춰지고 부업으로 인한 수익이 월급을 넘어설 정도의 시기가 오면 그때 퇴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IT 기업을 다녔고 카드 뉴스를 잘 만들어서 수상 경력도 꽤 있던 분입니다. 각종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고 충분히 남을 가르칠 역량과 자격이 되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뭘 팔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허대리님은 초보자의 골프 연습을 박세리가 해줄 필요 없다. 초보자는 오히려 초보보다 약간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당신이 무언가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면 그걸 본인의 수익 모델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청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또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왕초보는 초보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라. 홈페이지부터 만들어라. 무료나 소액으로 컨설팅을 해줘라. 불만족 시 환불을 내걸어라. 그리고 그 후 그 분야에 본인의 역량과 실적이 쌓여감에 따라서 차츰 몸값을 높여나가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세상 모든 분야가 다 나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클래스 101의 70만원짜리 강의까지도 결제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제를 클릭하기 직전에 멈춥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분의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글을 다 읽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배움에 돈을 쓰는 건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되죠. 그걸 알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자식이 빨리 결혼하라고 손주보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당연히 나의 아이덴티티나 DNA가 후대에 계승되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 때문이겠죠. 그리고 후기자를 기르는 무림의 고수는 왜 그리 열심히 제자를 가르칠까요? 스승 제자 간에는 혈연이 이어진 것도 아닌데 하지만 자신의 무공을 후대에 전수하고픈 욕망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림 고수는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릇이 되어 보이는 제자를 선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제 권법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숙성 과정! 이러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되새김해보면은 누구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게 돈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수많은 멘토들이 있는 이 유튜브 세계에서 최대한 약삭 빠르게 제게 필요한 정보들만 겟하고 그들에게 잡아먹혀서 일방적인 추종자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나저나 결국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어렵다, 뭐 이런 말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짜 뭘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시도하고 실행해봐야 할까요?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